반갑습니다. 차트 분석남입니다. 매번 상승 추세와 상승 종목만 있다면 세상에서 주식 투자가 가장 쉬운 일이겠으나 사실 상승 추세보다 몇 배, 몇십 배 많은 것이 하락 추세와 특별한 추세가 없는 비추세 내지는 박스권 구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러한 국면에 대한 인지 없이 급등한 결과론적인 차트만을 보며 공부하기 때문에 주변의 강좌 영상 또는 수익낸 주변 사람들의 일치 차트를 볼 때 그리고 자신의 실시간 차트를 현실에서 마주쳤을 때 큰 괴리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급등한 차트의 뒷부분을 보여주지 않고 편집하여 시간 흐름 순으로 끊어가며 영상을 설명하는 이유도 보시듯이 이미 급등한 결과론적인 차트를 한 화면에 놓고 분석하자면 누구라도 당장 고수가 된 것 마냥 이러한 자리에서 돌파할 때 사고 다시 눌림목 이후 올리면 사면 되겠네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차트 분석은 여러분이 실제로 매수를 할까 관망을 할까 매도를 할까 하는 현장의 상황을 그대로 피부로 받아들이며 분석하는 것이 핵심으로 동일한 종목의 동일한 타점이라도 이렇게 실시간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마주한다면 처음 돌파 자리는 갑자기 높은 벽처럼 보이며 결코 들어가기가 쉽지 않는 자리로 돌변했음을 느낄 것이고 저 눌림목 자리 또한 당시로서는 너무나 쉽게 내가 만약 저때 저 종목을 발견했다면 나라도 들어가지라고 태연하게 말했겠지만 이렇게 실제 현실에서 마주치게 될 장면의 차트로 돌아가 본다면 너무나 높은 자리에서 발생한 쌍봉이 예상되는 최악의 자리라고 바로 입장을 변경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애당초 공부 자체를 급상승한 종목의 결과론적인 차트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벌어지는 문제점으로 방금 화면에서 느끼셨듯이 현실 투자에 맞닥뜨렸을 때는 큰 절망감, 괴리감이 생길 수 있는 차트 공부법이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모범적인 차트를 대상으로 공부하는 것은 당연히 권장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급등한 차트 전체를 볼 것이 아니라 급등하기 전의 과정을 차례대로 밟아오면서 지금은 하락 국면, 지금은 비추세 국면, 지금은 상승 국면, 지금은 막 돌파한 자리의 상승 초입 자리, 여기는 눌림목 자리와 같이 세분화하여 현장 모습을 차례대로 밟아오며 눈에 익히시는 것이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은 차트 공부법이며 진짜 좋은 추세상의 초입에서 좋은 종목을 선별하여 매수 타점을 고를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숙달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겉보기에 화려한 매수 후 급등 자리만이 아닌 하락 추세와 비추세 내지 박스권을 분석하고 눈에 익히는 것 또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자연스레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 추세 과정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지표는 242편과 볼벤 또 직전 시간에 처음으로 다뤄드렸던 DMI 지표입니다. 대한항공의 2020년 10월까지의 차트를 보시면 현재 캔들이 보라색의 242편과 회색의 볼벤 상단선 아래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상승 추세에 안착했다고 할 수 없지만 긴 시간 동안의 단파동의 흐름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 또한 동일 또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최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이시라면 이러한 모습이 확인될 때부터 접근하는 것이 안정적인 저점이면서도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반전이 시작되는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참조로 이때 하단의 DMI 지표를 보시더라도 직전 회색의 ADX 선이 오르고 내리는 주기가 안정적이면서도 대체적으로 붉은색의 D+가 D- 위에 위치한 것도 모두 안정적인 바닥을 딛고 상승 추세로의 전환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상승 국면의 초입이 무엇이냐 하면 캔들이 보여주는 단파동이 10월의 이 자리처럼 모두 최초로 242편과 볼벤 상단을 모두 한 차례 뚜렷하게 뛰어넘은 모습이 보인다면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서 즉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고 할 때 무릎이 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첫 파동은 결과론적인 것으로서 그렇다면 이 파동을 보며 이제 상승 추세로 진입했다는 것에 무게를 실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진정한 매수 타점, 즉 눌림목 이후 또는 돌파 매매를 통해 실질적이면서도 이상적 매수 타점을 잡을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DMI 지표를 확인하면 가장 정확한 타점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첫 파동을 보일 때는 당연히 붉은색의 D 플러스가 D 마이너스 상단에 있게 되는데 제대로 된 첫 상승 파동이므로 ADX 또한 기존의 파동 높이와 비교해서 뚜렷하게 높은 파동을 보여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11월 2일까지는 계속 DI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격을 좁히는 수렴의 모습, 즉 아직은 더 숨을 죽이며 지켜보셔야 하는데 11월 3일 처음으로 벌어지는 발산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최종 매수 포인트 중 하나로 말씀드렸던 짙은 회색의 ADX는 여전히 아래에서 위로 꺾이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조금 더 확인하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ADX까지 위로 꺾임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대체적으로 더 안정적이면서도 기다림은 적은 좋은 타점이 될 때가 많으므로 며칠 더 기다려보며 ADX의 꺾임을 확인해야 되는데 3일이 더 지난 11월 6일이 되자 처음으로 ADX까지 위로 꺾이며 모든 매수 타점의 완성형이 되었으므로 실제 매수를 감행하기에 훌륭한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 모습 보시면 갑작스러운 갭 상승을 보이게 되는데 그렇다면 시장의 주목을 받으며 단기적으로 큰 주가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크며 갭을 메우고도 밀리지 않으면 다시금 큰 상승을 하게 되는데 과거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저는 대한항공의 실제 이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를 하여 42%가량의 수익을 낸 바 있으며 지표 분석을 통해 알아보면 ADX는 여전히 상승 추세상에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며 처음으로 과거 매물대를 뚫고 시원하게 발생한 갭 상승이므로 이 갭은 밀리기보다는 일정량 다시 메우고 재상승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데 무게를 더 두었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시면 붉은색의 DI 플러스는 잠시 내려가며 혼조세를 보이는 듯하나 이렇게 완연한 상승 추세에서는 ADX의 흐름을 참조하는 것이 더 좋으며 이 구간은 상승세가 지속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지켜보는 구간인데 그렇다면 ADX가 상승을 멈추고 평탄해진 이 구역은 잠시 잠깐 상승세를 멈추고 방향을 다시 갈등하는 자리 ADX가 이렇게 내려가는 자리는 무작정 ADX가 꺾였다고 하락 추세라고 보기보다는 다시금 비추세 또는 눌림목의 관점으로 보셔야 하며 이것에 대해 더 갈 것이다 말 것이다 라고 딱 부러지는 답을 내리는 것은 신의 영역이지만 참조할 만한 사항으로 과거의 큰 고점 매물대가 어디에 있는지 또는 테마군의 분위기 등을 참조하는 것이 좋으며 당시로서 저는 최소한 전고점까지는 갈 것이라는 관점을 가졌었기 때문에 전고점 부근 가격을 참조하고 그 가격이 도래할 때까지는 버티며 이익을 극대화시키며 고점 부근에서 한 차례 고점을 다시 뚫는 데 실패하고 밀리는 것을 보면서 최종 매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큰 상승을 한 종목이 만약 과거 큰 매물대 뚫기를 실패하고 쌍봉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 상승분을 일정량 반납하며 하락을 보이는데 다만 이때 보이는 하락은 여전히 242평위의 상승 에너지가 건재한 상태이므로 하락 추세라고 이름 붙이기보다는 상승세가 누그러진 즉 상승 추세가 아닌 비추세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 더 적절하며 때문에 242평 아래로 힘없이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라면 언제라도 바닥을 다지며 다시 큰 상승을 보일 잠재력 또한 충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21년 이후 보시면 DI 플러스와 ADX가 동시에 아래로 빠지는데 전형적인 상승 추세에서 비추세로 나아갈 때 보이는 지표의 모습이며 3월 중순 이후로는 볼벤 상단선을 내어주며 DI 플러스까지 DI 마이너스의 역전을 당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당분간은 상승의 여력이 빠진 혼조세의 국면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흐름 내에서도 매수 타점을 노리신다면 사실 이상적인 매수 타점은 볼벤 상단 위를 탈환한 이후에 노리시는 것이 맞겠으나 이 국면 내에서도 나름대로 지표를 응용하여 단기 매매는 가능한데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으로 4월 26일 처음으로 DI 플러스의 골든 크로스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 골든 크로스만으로 매수하는 것은 절대 적절치 않은데 매수 타점을 정교하게 다듬기 위해서는 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양봉의 최고점을 기준 라인으로 삼으며 오른쪽으로 평행선을 그어 놓겠습니다. 그렇다면 매수 타점은 이 기준 라인을 종가로 완전히 뛰어넘은 자리가 되겠는데 4일이 지난 4월 30일의 양봉은 이것을 뛰어넘지는 못했으므로 매수 타점은 아닌 것이며 캔들 3개가 더 지난
5월 6일에는 완전히 종가상으로 이것을 뛰어넘었으므로 완벽한 타점이 성립됨을 알 수 있는데, 이곳에서 매수를 가정했다고 하면 과거처럼 볼벤 상단을 안착했거나 전고점을 강력히 돌파한 자리는 아니므로 50%, 100%의 상승률을 기대하기는 무리가 따르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2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는 훌륭한 매수 타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혼조세 내지 비추세 국면에서 노릴 만한 좋은 매매 기법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ADX와 DI 플러스가 꺾이는 비추세 국면과 혼조세로 22년 12월 현재의 모습에 봉착하며 DI-가 높아지며 ADX까지 꺾이는 혼조세 내에서도 하락이 우위를 보이는 모습으로 다시 DI 플러스가 이렇게 DI-를 점하며 그때 기존 캔들 고가를 뛰어넘는 모습, 또는 ADX까지 DI 플러스와 함께 상승 추세를 보이며 위로 꺾여 올라갈 때까지는 관망을 하며 관심만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여행 업종은 오늘 예시 종목인 대한항공과 더불어 모두 큰 재상승이 예견되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어떻게 비추세 국면에서 상승 추세로 바닥을 다지며 올라갈지 매매 포지션 계획을 꾸준히 수정시켜가며 관심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한항공을 통해서 상승 추세와 비추세 국면, 또 그 안에서도 여러 매매를 겸하는 모습을 최대한 실전 모습으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추후 영상에서도 더 다양한 추세의 실전 종목을 예시로 DMI 지표 활용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다음 영상의 빠른 재업로드 위해서 구독, 좋아요, 댓글로 관심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분석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